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의 수박 주산지인 함안에서 여름 수박 출하를 마쳤는데 농가마다 울상입니다. 농민들은 무더위 속에 농사를 지었지만 수박 수요가 줄고 가격이 크게 떨어져 적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안에서 5년째 수박 농사를 짓는 59살 정모 씨. 지난달 말 당도가 높아 가격이 비싼 흑미수박 1000여 통을 출하했다가 판매금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6kg짜리 한 통당 12,000원에 출하됐지만 올해는 8,000원에 그친 겁니다. 수수료를 빼고 받아든 판매금은 390여만 원, 종잣값과 육묘값 등 620여만 원을 내면 200만 원 넘게 적자입니다. 수술하고 육무비하고 다 200만 원 내놔야 됩니다. 1,500만 원 정도 받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주니까 난감하죠. 일반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여름 6kg짜리 한 통이 10,000원에 출하됐지만 지난달 6,500원으로 급락해 농사 포기도 고민합니다. 시세가 계속 이러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보니 안 남는데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함안 수박은 지난 4월까지 6kg짜리 한 통에 출하가 15,000원 선을 유지했지만 5월부터 11,000원대, 지난달에 6,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흑미 수박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 4월 한 통에 2만 원이었지만 5월부터 15,000원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달 말부터 5,000원 이하로 70% 넘게 하락했습니다. 수박 출하 시기에 장마가 겹친 데다 생산 물량이 몰렸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자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합니다.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도 어렵고 소비자들에서도 이제 수요량도 줄고. 경남의 수박 주산지인 함안. 농민들은 무더위 속에 농사 짓고도 적자에 허덕여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치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하나마나한 대책들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동네가 여성 안심 마을로 지정돼 주변 건물엔 자외선 장비로 비추면 연두빛으로 나타나는 특수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옷에 묻으면 세탁해도 잘 안 지워지고 지문과 족적도 남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인근 건물 250여 곳에 특수물질을 칠했습니다. 1, 2년마다 다시 발라야 효과가 있지만 추가 작업은 없었습니다. 특수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가스 배관입니다. 새로 칠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바깥에 노출되다 보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래 산 주민조차 특수 페인트를 칠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5년째 있는데 저게 있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경찰 신고가 되는 비콘 서비스. 울산 지역 화장실 19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홍보가 안 된 데다 고장난 채 방치된 곳도 많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매년 이런 범죄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해마다 이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서 했던 걸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유행 따라 일회성 대책만 되풀이되고 있는 여성 치안 정책.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영화 어벤져스 주인공들을 주제로 한 마블 체험관이 부산에 문을 연 지 채 1년도 안 돼 철수합니다. 빈약한 콘텐츠 등 허술한 사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영화 어벤져스의 쉴드 요원이 되어보는 체험형 전시관. 마블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국내 운영사가 280억 원을 들여 아시아에선 최초로 지난해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에 열었습니다. 개장 초기 석 달 동안은 만여 명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마블 체험관은 개장 넉 달여 만인 지난 3월부터 내부 수리를 이유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방문한 관람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부산역에서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왔는데 뭐 열려있단 말만 하고 이제 막상 와보니까 문도 닫혀있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더라고요.
운영사는 최근 임대계약 1년 만기가 도래하자 부산항만공사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항 재개발 초기 단계 상황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연계된 시설이 없어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블체험관 하나로 북항 재개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부산항만공사는 실패를 자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항만공사는 만여 제곱미터인 해당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마블 체험관을 통해서 느낀 것이 단일 시설 갖고는 안 되고 복합 개발이 돼서 빨리 북한 재개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연간 기대 관람객 200만 명의 생산 유발 효과만 4천억 원에 가깝다는 장밋빛 전망을 안고 문을 연 마블 체험관. 안일하거나 허술한 사업 추진은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창원 컨벤션센터에서는 나흘 동안 2018 농업기술 박람회가 열립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오는 18일부터 열흘 동안 356회 임시회를 엽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상남도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경상남도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은 올해 애초 예산보다 6,400여억 원 늘어난 7조 9,200여억 원입니다. 도의회가 김경수 도지사 취임 뒤 처음으로 제출된 경상남도 추경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18 농업기술 박람회를 엽니다. 농업의 혁신, 그 희망을 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젊고 똑똑한 농업에 초점을 둔 청년 농업관을 운영합니다. 또 첨단 농업 기술을 선보이는 스마트 농업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치유 농업 체험관 등을 비롯해 특허 기술 장터도 열립니다. 산청 경호강에서 이번 일요일인 오는 22일 전국 래프팅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일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스프린터와 짜릿한 래프팅 구간을 즐길 수 있는 래프팅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대회와 함께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경호강 일원에서는 물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 체험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일본의 전통 의복인 유카타를 입어보는 체험 행사가 우베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기모노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대됐습니다. 학생들은 유카타가 무사나 귀족이 한증막에 들어갈 때 입은 데서 유래된 것과 유카타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허리에 매는 끈인 오하쇼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おはしょりが女性はあるけども男性はありません。初めて着てみて結構かっこよく着れたんでいいなと思います。その昔の文化の感じを感じられたりして良かったと思います。 이와쿠니시에서 전통 행사인 도로오토시가 열려 사자춤을 선보였습니다. 도로오토시는 에도 시대부터 전해지는 전통 행사로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사자가 집집마다 돌며 춤을 추는 놀이입니다. 올해는 주민 2명이 들어간 사자가 40채의 주택을 돌며 오곡 풍향을 기원했습니다. 去年、一昨年は多分泣いてたと思います。今年は大丈夫だったみたいですね。無病息災というか、やっぱり1年また元気に過ごしてく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이와쿠니시 특산물인 연근을 태워 생긴 재를 유리 원료에 섞어 만든 공예품이 공개됐습니다. 이 공예품은 출하하지 못한 연근 수확 후 밭에 남은 잎이나 줄기를 태워 생긴 재를 유리 원료에 섞어 만든 것입니다. 공예품은 전시가 끝나면 판매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바깥에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막혀옵니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주말 사이 폭염의 기세는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경상남도 거의 모든 지역이 폭염 경보 수준입니다. 이 폭염 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어제 창녕은 37.3도까지 올랐고 합천 36.8도, 양산 36.6도로 많은 지역에서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는데요.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의를 살펴보는 등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모두 24도 선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고성과 통영만 31도 선에 그치겠고 나머지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모두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폭염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내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4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업단지 태양광협동조합이 정부의 산단 입주기업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서 발족식을 열고 새 모델 개척에 나섰습니다. 함안군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권기금 2억 6천여만 원을 들여 10개 읍면에 전기차 등 맞춤형 복지 전용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남해군과 남해교육지원청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바다를 체험하며 꿈을 키우는 보물섬 바다마을학교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산청군 드림스타트는 문화생활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지역아동 35명과 함께 문화체험 활동으로 대구를 찾아 연극과 아쿠아리움을 관람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경남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3,658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 유치원 등 학교 교실 공기정화 장치 설치와 21개 초등학교의 체육관 신축에 26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지진에 대비한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 보강에 278억 원이 투입되고 학교 교실 성면 제거에 65억 원, 급식시설 개선에도 96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까지는 모든 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며 어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통영의 한 호텔에서 남해 골재 채취를 재개하기 위해 채취단지 지정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항의 집회를 열고 그동안 골재 채취로 황폐해진 바닷속을 복구할 계획은 내놓지 않으면서 위치를 바꿔 골재 채취량을 늘리려 한다며 공청회 개최에 항의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강기성 성동조선 지회장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릴레이 동조 단식에 들어갑니다. 또 오는 18일 창원지법 앞에서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2시간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정 관리 중인 성동조선은 청산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10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 시행에 들어가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수산자원연구소가 대형 양식품종과 신품종 보급 등 고부가가치 양식을 확대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참다랑어와 능성어, 다금바리 등 대형 어종의 수정란과 종자를 양식어업인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만가리비의 안정적인 생산과 특화를 위해 해외에서 야생 어미를 들여와 보급하고 남해안에 알맞은 전복과 해삼 종자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 경남의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2분기 경남의 아파트 값은 2.3% 떨어져 2.5% 떨어진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하락폭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